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단 한 장의 카드가 나라 전체를 움직인다고요? 서울, 전주, 부산을 그 카드 하나로 다닌다고 해서 그래. 교통카드라는 게 그렇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카드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심지어는 기차표 예매까지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단지 그 시스템의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와 질서,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술은 사람을 보호하고 신뢰하며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장의 카드, 팀원이가 있었고요. 이 카드 덕분에 저는 길을 잃지 않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라난 저에게 대중교통이란 단지 이동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의 대중교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의 신뢰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단지 교통카드 하나를 손에 쥐고 한국을 여행하며 어떻게 한 나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지, 만약 여러분도 제 이야기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진짜 감동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지 않았던 그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리센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요한 하우게라고 합니다. 올해로 18살이 되었고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나 눈이 내릴 때마다 스키를 타러 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특별한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BTS나 삼성, 김치 같은 단어들이 머리를 스치긴 했지만 왜 한국을 가야 하지? 라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학교 수학여행지 발표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매년 졸업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시민의식 체험 여행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작년 선배들은 프랑스 파리로 갔고 그 전해에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가 목적지였죠. 우리 반 친구들도 처음엔 이번엔 어디로 갈까? 유럽이 좋겠지?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여 스크린이 켜지고 다들 숨을 죽인 채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화면에 뜬 단어는 모두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올해의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여기저기서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야?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이지? 야, 너 BTS 좋아했냐? 분위기는 대체로 논란 반, 실망 반이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인 건 맞지만 수학여행지로는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고성이나 미국의 대도시처럼 대표적인 관광이란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무대 위에 계시던 학교장 아스락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은 늘 진중한 말투로 유명한 분인데 그날도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꽤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이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저 역시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 말이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반 친구들 대부분이 신청서를 냈고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한 15명의 학생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시간은 11시간 넘게 걸렸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눈은 풀렸지만 공항의 분위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영어로 친절히 응대해 주셨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가장 먼저 받은 물건은 다름 아닌 팀원이 교통카드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분께서 카드 하나씩 나눠주며 설명하셨죠. 이 카드 하나면 서울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카드가 유럽의 교통카드와 뭐가 다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비슷한 개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저희 모두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팀원이 카드를 살짝 대자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고 실시간으로 잔액과 환승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다들 벌써 끝났어? 라는 반응이었죠. 표를 뽑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선도는 정확하고 세분화되어 있었고 다음 도착 시간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질 측정 장치와 와이파이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 있던 올라가 말했어요. 요한, 이거 진짜 공공교통 맞아? 유료 서비스 수준인데?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카드 하나로 이용이 가능했고 정류장마다 다국어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차내 모니터에는 다음 정류장과 환승 노선 정보가 정확히 표시됐습니다. 기사분이 정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마치 호텔 셔틀버스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모든 경험은 단지 편리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 배려, 그리고 기술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어느새 팀원이 카드를 아껴 쓰고 잔액을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서울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점점 아스락 선생님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나라라는 말. 그건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보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이 교통카드 하나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인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낯설고 새로웠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중심인 나라라고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팀원이 카드 하나만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역마다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과 정시 도착하는 대중교통의 질서,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사람들 간의 배려까지, 이 모든 것에 저희는 이미 반쯤 마음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외에도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전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그 도시를 향해 저희는 서울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죠. KTX 예매는 팀원이와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됐고 예매 후에는 전자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휴대폰 하나로 승차까지 가능했습니다. 표를 출력할 필요도 없고 직원에게 확인받을 필요도 없는 시스템은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11시 48분에 플랫폼에 들어왔고 정확히 7분 만에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와 산맥, 논과 들판을 보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나라야. 이동할 때마다 감탄하게 되잖아. 올라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와 저는 평소에도 노르웨이 대중교통의 문제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소도시나 지방으로 갈 경우 열차 간 환승이 불편하고 예매 시스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종종 혼란을 겪곤 했죠. 전주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 고즈넉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기와지붕이 일렬로 늘어선 한옥마을 거리, 곳곳에 자리한 전통 찻집과 수제비 냄새, 서울에서와는 전혀 다른 감성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팀원이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일부 편의점과 자판기, 심지어는 문화재 관람, 입장권 발권기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한나가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요한, 여긴 완전히 팀원이 왕국이야.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이 열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서울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전주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거리는 좁고 조용했지만
시스템은 대도시 못지않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전주에서의 이틀은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지나갔고 이어지는 일정은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이었습니다. 부산행 고속버스 역시 팀원이로 예매 후 현장 발권 없이 승차 가능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내 대기실과 탑승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버스기사님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채자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저희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부산은 서울이나 전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바람, 북적이는 자갈치 시장, 고가도로를 달리는 경전철, 그리고 광안대교, 너머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야경까지. 도시는 크고 활기찼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와 배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머니 카드는 이 모든 걸 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경전철 탑승, 버스 환승, 해변가 자전거 대여소 이용, 편의점 결제, 야시장 푸드트럭까지 서울에서 느꼈던 감동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부산시민공원 근처에서 만난 공공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자전거에 티머니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카드 한 번 찍으니 곧바로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올라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말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같아. 티머니가 그 유기체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공화장실조차도 대부분 무료이면서 세면대에는 자동 손세정기와 핸드드라이어, 심지어 종이 타월 비치까지 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외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었고 누구 하나 화장실을 어지럽히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이런 분위기 보기 힘들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배려해주는 느낌이야.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 앉아 친구들과 한국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린 단지 이동만 한 건데 왜 이렇게 감동받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 하신 거구나. 기술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나라라고.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모든 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작동하는 사회,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국 사회를 믿을 수 있게 만든 신뢰의 매개체였고 사람 중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바다는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해운대의 밤거리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고 오전엔 각자 자유 시간으로 근처 시장과 골목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광안리로, 또 몇몇은 부산역 인근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카린, 올라, 한나와 함께 남포동 골목 안쪽의 조용한 찻집에 들렀습니다. 찻집 주인이 추천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신 카린은 두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이 있었어? 달지도 않고 뭔가 기분까지 따뜻해져. 그녀의 말에 모두 웃었고 평화로운 아침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차를 마신 뒤 근처 기념품 가게를 들렀다가 점심으로 유명한 돼지국밥집을 찾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택시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조용하고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전하자 기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내릴 때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5분쯤 지났을까요? 카린이 갑자기 멈춰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갑이 없어.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농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2번, 3번 가방과 코트, 주머니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점점 입술이 파래지고 손끝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단순한 현금이나 카드뿐 아니라 티머니, 교통카드, 여권 사본, 숙소 주소와 예약 정보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그녀는 중얼이며 고개를 감쌌고 저는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식당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주인 어르신은 다행히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내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응했고 전화를 끊은 뒤 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금방 추적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교통관제센터에 요청 넣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 말을 듣고도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실물이 되돌아온다는 걸 너무 많은 경우에서 희망 없이 받아들여왔던 저로선 카린이 느끼는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37분 후 저희는 부산역 유실물 센터로 안내받았고 거기서 기사님이 직접 전달하신 지갑이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카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센터 직원분은 따뜻한 표정으로 지갑을 건네주시며 말했습니다. 지갑 내용물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팀원이 카드 잔액도 변경 없음 확인했고 마지막 사용 기록도 확인 완료입니다. 정말로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외화 몇 장, 노르웨이 아이디 카드 복사본, 메모지, 그리고 그토록 찾고 싶었던 팀원이 교통카드. 카드에 남아있던 잔액은 택시 요금을 뺀 뒤 그대로였고 언제 어디서 하차했는지의 기록까지 상세히 남아있었습니다. 카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어. 심지어 누가 이걸 정성스럽게 챙겨준 거야.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감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그 순간은 신성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센터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흔해요. 누군가의 물건은 누구나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나라가 공유하는 집단적 철학이자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넘어서 그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와 도덕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부산의 거리와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대중교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카드 한 장, 그저 간편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연결해주는 끈이었고 카린의 눈물은 그 신뢰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카린은 가장 먼저 자신의 팀원이 카드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분홍색 하트 모양의 스티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교통카드가 아니야. 이건 나를 믿어준 나라, 내가 감동받은 순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억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기술로만 보면 분명 유럽에도 좋은 시스템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낸 나라였고 저희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던 KTX 안, 창밖 풍경은 어쩐지 이별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를 계속 품어준 교통카드 한 장. 무심하게 포켓에 넣었던 그 카드가 이제는 지갑 속 소중한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가이드를 따라 카드 반납용 바구니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쓰던 카드였기에 바구니 위에 올려놓는 그 짧은 동작조차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반납이 끝난 뒤 가이드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겪은 모든 여정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단지 교통 시스템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철학을 경험한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했던 공기 속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카린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카드 잃어버렸을 땐 정말 절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았을 때 그게 단지 물건을 찾은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신뢰하고 도와주려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에선 시스템 뒤에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한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대중교통이 단지 이동수단이에요. 빨리,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교통수단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더라고요. 배려와 예의,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신뢰가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장을 썼습니다. 저는 카드 반납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그저 교통카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카드는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하고, 나를 보호하고, 심지어 나를 울게 만들었다. 이 카드엔 기술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저는 어젯밤 정리했던 일기장을 조용히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린이 제게 손으로 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서울역에서 받은 카드 영수증이야. 거기 마지막으로 찍힌 시간. 그냥 가지고 있어. 나한테 중요한 기억이니까. 노르웨이에 도착한 뒤 저희의 생활은 다시 평소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겪은 여정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티머니 카드는 단지 추억이 아닌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질적인 상징이 되었죠. 몇 주 뒤 졸업 프로젝트 발표 날. 저는 그때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 장의 카드, 한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엔 지하철 개찰구, 고속버스 터미널, 자전거 대여소, 자판기, 편의점, 그리고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던 부산역 유실물 센터까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통카드는 단지 기능이 아니라 한 도시와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믿음의 매개체였습니다. 발표를 듣던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교장 선생님인 아스락 선생님께서는 맨 뒷줄에서 천천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지 한 번의 수학여행이 아닌 삶의 관점을 바꾼 전환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게 된다면 티머니 카드를 꼭 손에 쥐어보세요. 그 카드는 단지 교통수단을 태우는 카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 질서를 지키는 문화,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 그 모든 걸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나라의 품격을 상징하는 열쇠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저희처럼 평범한 이들이 겪은 특별한 감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카드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감동이 머무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